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강남 인강에서 고등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맡게 된 이 특강의 제목은요. 고등학교 생기부 이렇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생기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1학년 때 생기부를 쓴 내용을 2학년에 올라가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먼저 계획을 딱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 선생님에 대한 소개 짧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강의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서울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집을 집필을 했는데 수능 기출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집도 집필을 했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연수 저연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담임이 되어서 정말 많은 입시 설명회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래도 생활기록부 선생님이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기록부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런 생기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2022년 12월부터 강남인강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2023년 12월부터는 EBS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2024학년에 맡은 이 강남인강의 강의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다 완강이 되어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나 모의고사 준비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국어 문법이라는 강의인데요. 학교에서 보면은 문법 개념을 외우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개념을 외운 걸 바탕으로 또 문제에 적용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나서 곧바로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스타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나는 개념도 잡고 문제풀이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특강과 관련된 강의는 오늘 선생님이 생기부와 관련해서 독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선생님 저 독서를 저도 좀 생기부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바로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짧아서 여러분이 금방 들을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한 번씩 보세요. 자, 그리고 국어 공부법 특강과 생기부 기재 특강 이 두 강의가 같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두 강의 다 길지 않고 한 강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담아두었으니까요.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꼭 두 가지 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생기부 특강 목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생기부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자료를 같이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료 업로드한 거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안내를 할게요. 생기부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생기부를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나는 아직 인터넷으로는 좀 활용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학교 행정실에 가서 본인의 생기부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활용을 해서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기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1학년인 학생들은 생기부를 발급받아도 아직은 비어있는 상태일 거고요. 자, 2, 3학년 학생이라면 이제 본인의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의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적도 정리해서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벌써 나는 내신이 조금 더 나으니까 모의고사는 버려야겠어, 수능 버려야겠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둘 중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다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 것. 특히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여러분이 시험을 딱 한 번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이 못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성장을 이끌어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못 봤다라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이 안 좋게 나온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여러분이 계속 이어나가셔야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과목별, 학기별, 학년별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적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스스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꾸준한 어떤 성적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랑 성적표를 이제부터 자기가 잘 보관을 해두셔야 돼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성적표 나눠주시면 그 성적표도 잘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책상에 그렇게 성적표를 많이 올려놓고 가요. 되게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본인의 성적표는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꾸준히 부족한 과목이 없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수시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시에서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높은 대학으로 갈수록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특정한 과목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좋지 않은 성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을 이 학생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수학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영어, 사회, 막 이런 국어 이런 과목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긍정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성적이 좀 아쉽게 나온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부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랑 관련해서 이제 선택 과목도 신중하게 고르자라고 했는데요. 전공별로 필요한 선택 과목을 미리 대학들에 있어서 우리 대학에 와서 이과를 전공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 미리 선택을 하고 오세요. 미리 배우고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공 가이드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미리 선택하면 좋을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을 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이 열려있을 때 들어놓는 것이 좋잖아요. 이렇게 미리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요 1년치 계획을 미리 세워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신입생 자료집을 받을 거예요.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집을 받으면 그걸 그냥 대충 보고 버리지 마시고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1년 동안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미리 확인해서 내가 1년의 계획을 대략적으로라도 좀 세워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학생들 중에 보면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경우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너무 몰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중요하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학생들이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보면서 내가 몇 월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일정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입생 자료집이라거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사 일정, 학사력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년치 학교 계획을 쭉 살펴보고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미리 체크를 해두면서 그리고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제때 잘 신청을 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활동에 흠뻑 젖어 들어보는 이런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점을 두고 참여할 행사를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선택한 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미리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미리 정리를 안 해두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면접을 준비한다거나 생기부 기반 면접을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자기소개서가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그때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옛날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좀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그 유인물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록을 하기 좋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메모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거나 학생회 활동, 학급 임원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말들만 나열되어 있고 실제 구체적인 학생의 활동이 없다면 의심스러울 수 있죠. 이 학생 진짜 이런 면이 있는 거 맞는가? 왜 근데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이 딱 명시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임원 활동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종합전형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활동들에 우리가 또 그렇다고 이런 활동에 너무 매진하느라 공부가 소홀히 되면 안 됩니다. 공부가 기본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또 추가로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밌게 보낼 수 있을 만한 활동이 있으면 그런 활동도 여러분이 신청을 제때제때 좀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은 학교만의 각 학교만의 좀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 행사 중에서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매주 점심시간에 모여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 탐구 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인문학 아카데미 프로그램, 멘토 멘티 프로그램, 직업인 특강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참여를 해서 열심히 참여를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선생님은 완전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회성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행사 하나에 참여하고 나서 자율활동을 가득 채우거나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약간 과장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1년에 그래도 한 2-3개씩은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들어갈 만한 좋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미리 그 학사 일정이라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계획서라거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좀 더 중점을 두면 좋을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밑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기부 기재 가능 영역과 글자 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데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알차게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는 학교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가 결국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존재감 있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또 그냥 단순히 참여함, 어떤 활동에 참여함 이 정도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사, 활동에 참여할 때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참여를 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잘 만끽을 해야 하는 경험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교과목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학생이다라는 거를 선생님들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색무취의 이런 학생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가능성과 가치들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히 한 발 더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존재감을 뽐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주요 항목들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면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의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충실하게 열심히 잘 들었는가, 학문을 수용할 만한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학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대학교 교수님들, 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세특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발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쭉 관찰을 하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특색을 잘 살려서 담아내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평상시 교실에서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최대한 선생님들과도 여러분이 원만하게 잘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체 중에서 먼저 자율 파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율 활동에서는 학생의 역할 주도성뿐만 아니라 활동에 따라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활동에서는 나의 자기주도성 혹은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에 대한 단순 참여 기록은 의미 없는 평가 자료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자신의 의미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뭔가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도 그런 포인트들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부터가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가 먼저 잘 정립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학급 임원, 학급 프로그램 내에서의 자기주도적인 역할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길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과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미리 생각해서 정리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유인물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 그때그때 좀 정리하고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가져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 주도성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능력이냐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이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활동명과 활동 내용과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을 정리하게끔 선생님이 칸을 적어 놓았죠. 여기 각각에 들어가는 내용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급 회장이라거나 선생님 반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학급 회장으로서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학급 회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선생님에게 보여주었냐면 사제 동행 산행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학급에서 낙오될 만한 친구들을 다 데리고서는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친구들 막 격려하고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해서 정상까지 데리고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도 친구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친구들 상태 잘 살피면서 천천히 잘 데리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그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소감문에서도 어떻게 내용을 적었냐면 함께여서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이 학생은 소통하는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배려심을 보여주었던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장을 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지 그 직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책을 맡으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내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런 것들까지도 담겨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뿐만 아니라 뭔가 직책을 맡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급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반에는 학급 자치 활동에서 다른 학생들 중에서는 그냥 자습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학생은 항상 자치 활동을 할 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개성 있게 개성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학급 사진 콘테스트 행사를 앞두고 우리 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떠한 구도로 어떤 소품을 챙겨와서 우리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자라고 제안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덕분에 학생들이 준비를 잘 해왔고 그리고 실제 콘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내용까지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최대한 학생들 개인의 성향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생기부를 작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급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부장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도 학급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었고 다른 친구들이 원활하게 이 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에 있어서도 친구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써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런 부분이 또 여러분의 개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진로 항목은 사실 쓸 수 있는 칸이 다른 칸에 비해서 훨씬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많은 항목이다 라고 적어 두었는데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선생님 반에 의사가 꿈인 친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치료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인간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개인과 개인이 만난 사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사회 역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책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생명 분야 저는 그래도 의사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생명과학 분야에 관련된 책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정말 독서활동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A의 관점에서 다룬 책을 읽었다면 이 주장이 너무 한쪽의 측면만 다룬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의 주장을 가진 책도 찾아서 읽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또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책을 읽었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 학생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뭔가 특별함이 딱 보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가 채워져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A 활동에서는 이 A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B와 관련된 책까지 종합적으로 읽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시간에 호기심이 생겨서 나는 이 생명과학 관련 특강에 꾸준하게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이 참여 과정에서 강연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강연자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서 흥미가 생겨서 이것과 같은 작가가 쓴 다른 책까지 같이 살펴보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너무 매력적인 생기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이런 개성이 담긴다라고 하려면 나만의 생각이 담겨야 하고 나만의 활동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 학생이 어떠한 과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호기심이 생겼을 때 이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도 자신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특색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활동을 먼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채워 나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롤모델 탐구 활동에 참여해서 이 학생은 꿈이 뭐였냐면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어떠한 이런 환경에서 자아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이 친구는 꿈이 소아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소아정신과 의사의 꿈을 갖게 되면서 정신과 의사의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정신과 의사로서는 이런 자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롤모델 탐구 활동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의사 중에서도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며 그리고 이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이 의사가 실제로 관련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의사의 이야기까지도 한번 책으로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학생만의 특색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게임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개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완전히 느꼈는데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가득가득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 학생은. 그래서 게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게임 시나리오 개발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학생이어서 이 학생은 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고도의 높은 기술의 프로그램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게임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신체적으로 어떤 다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거처럼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재활을 하고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서 게임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가치가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다양한 입학 사정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되게 인상 깊어서 여기 가지고 왔어요. 동아리에 동아리다운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인데 왜 동아리다운 활동이 없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교과 세특에 다 진로 이야기가 들어가고 모든 창체 활동에 다 진로 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이 이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겠으나 나머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너무 자기적이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가 동아리 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동아리는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실제로 탐구하기도 하고 뭔가 활동을 기획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와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칸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입 목적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학급에서 임원을 하고 싶었지만 임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동아리에서도 기장이라거나 부기장이라거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도 미리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대학에서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하시오라고 하는데 학습과 관련된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동아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어떤 뭐 행사를 준비한다거나 축제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동아리 관련해서 뭐 발표회를 준비를 한다거나 할 때 친구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었던 경험들이 자주 겪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서 어려움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좀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잘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은
부분은 우리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동아리 참여해보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이런 갈등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보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도 1학년, 2학년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 내가 이 정도의 활동에서 그쳤다면 2학년 때는 조금 더 내가 심화 발전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면 좋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도 메모를 해놨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는 개선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변화 발전할 수 있을 만한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제나 동아리 발표회 등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 참여해야지 여러분이 가진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동아리 활동도 여러분이 내실 있게 열심히 잘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이 너무 바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도 해야 되고 바쁘겠지만 고등학교 때만 여러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자,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봉사활동은 사실 이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이제 외부에서 하는 활동도 승인을 먼저 받으면은 가능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분리수거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활동 도우미 역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활동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독서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서 상황 기록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대입 자료가 전송될 때 같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생기부 곳곳에 독서 활동이 담겨 있으면은 적재적소에 담겨 있으면 또 여러분의 깊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평상시에 정리를 해두면 좋을 만한 틀을 만들어서 거기 유인물에 같이 넣어놨으니까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책의 제목과 저자 메모해 놓으시고 이 책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읽게 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 호기심을 해결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이런 생기부가 나오는 거죠. 이런 활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저자와의 대화와 같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상 깊은 내용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좀 메모를 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책 덮고 나서 조금만 시간 지나도 그 책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생생하고 되게 감동적이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가물가물하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좋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3학년 때 면접 준비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생기부에 있었던 책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1학년 때 읽었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어떤 학교는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었던 가장 의미 있었던 책 3권을 골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내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점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에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이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주제의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주제 통합 독서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균형 있는 독서, 아까 선생님이 좋은 예시 가지고 왔었죠. A 관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을 읽었다면 이제 B 관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학년에 걸친 독서 활동,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1학년 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었는데 2학년에 올라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더 어렵고 더 수준 있는 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1학년에서 딱 끝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연결해서 2학년 때도 활용할 수 있고 3학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연계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죠. 한 가지 분야에 내가 꽂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게 보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서 활동은요,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그때그때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책, 어떤 분야,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독서 문해력 특강이라는 강의 굉장히 짧으니까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목 세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과목에 있어서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만큼의 이런 좋은 성과를 보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과목에 있어서 어떠한 수행 결과를 보였는지, 학습 과정 중에 보인 노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교과목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과목의 특색이 잘 드러날 만한 이런 탐구 능력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목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쵸? 자, 그리고 학기 말에 선생님들께서 혹시 발표 시간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흥미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탐구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탐색들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깊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능력이 좋다라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좋은 발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서 이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기회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이라면 이 선택 과목 잘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점 학교라거나 공유 캠퍼스라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반에도 파이썬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이 있는데 우리 학교 안에 파이썬 관련된 강좌가 없으니까 다른 학교에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수업을 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거나 파이썬과 관련된 이런 교과목도 개설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근 학교에 개설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혹시 활용할 수 있으면 한 번씩 더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서 교과 선생님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만의 이런 개성이라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교류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배웠을 때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일상이랑도 한번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호기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또 질문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르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 주도성이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탐구 내용, 그리고 배운 점과 깨달은 점, 추가 탐구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메모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보였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책을 추가로 찾아보았다거나 관련 강연에 참여를 했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나 자소서에 작성할 때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학년 말이 되면은 여러분의 활동을 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학년 때 했던 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내가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말이 되면은 그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로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스스로 한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유익했던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의미 있었던 이유와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같이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동안 지적 호기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으면 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년 초와 비교해서 나에게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탐구해보는 거는 생활 기록부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내가 어떻게 1년을 살았는지 반드시 한 번 더 성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의미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의미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잘 확장을 시켜보는 것도, 다음 해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체크해 두었다가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잘 활용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기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듣고요. 여러분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올해의 다짐에 대해서 적어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셨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른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